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기상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18일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여수경찰서 앞마당에서 놓친 성범죄 피해자를 인천에서 붙잡았습니다. 당시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경찰관 3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웹툰 페스티벌이 호남에서 처음으로 순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주요 행사를 살펴봤습니다. 여수의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요건이 느슨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는 18일 낮부터 영향권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태풍 남마돌은 오는 18일 정오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 오는 20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시속 133km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을 지녔고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이 항구에 계류된 선박의 밧줄이 풀려 표류하던 선박을 다시 항구로 안전하게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15일 낮 1시 50분쯤 목포 남항에 있던 10톤급 어선 2척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경은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한 20대 성범죄 피의자가 인천에서 검거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15일 밤 9시 20분쯤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도주범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여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며 정확한 도주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15일 1,6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하루 전보다 48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33%를 차지했고 15명은 위중증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요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웹툰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순천에서 호남권 최초로 웹툰 페스티벌이 막을 올렸습니다.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지 김신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순천 시민로 일원 곳곳이 다양한 웹툰 작품으로 가득합니다. 전국 웹툰 공모전 작품 등 모두 130여 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2022 순천 웹툰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경기 부천시와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웹툰 축제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작품과 작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막식에서는 웹툰 작가들의 드로잉 쇼와 인기 웹툰 작가의 강연과 사인회가 진행됩니다. 웹툰 센터 안에서는 한중일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차이점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색적인 즐길거리도 제공됩니다. 웹툰 관련 제품을 사고 파는 플리마켓과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또 이번 축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연계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순천 상공회의소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등 웹툰 잡페어도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축제가 산학연이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순천이 웹툰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웹툰 작품과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2022 순천 웹툰 페스티벌은 17일 밤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가수 이난영 여사의 둘째 딸이자 김시스터즈로 활동했던 김숙자 씨가 목포 뮤직플레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김 씨는 오늘 30일 개막식에 참석해 이난영 여사의 목포의 눈물과 우리나라 최초 블루스 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튿날에는 목포 원도심에 마련된 이난영과 김시스터즈 전시관에서
음악의 역사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갖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해상 케이블카의 반환점인 고화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고화도의 해안가 능선을 따라 2번에 걸쳐 조성한 해상 보행교를 추가로 연장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하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보행약자가 케이블카 승강장에서 전망대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무장의 길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수는 관련 조례가 없어 업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여수시 의회에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축사나 장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와 주민들이 겪는 갈등을 좁히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기준 또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가 조성될 때 적용되는 이격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삶,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입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들이 정확히 없음으로 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여수 지역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적합 통보를 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은 모두 10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수시의회는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10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의 2,000m 이내, 10호 미만 주거 밀집 지역은 1,000m 이내에 그 어떤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격 거리를 강화하고 이번 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이미 인근 지역인 순천과 곡성의 경우 각각 주거 밀집 지역이나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의 반경 1km 이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20대 여성 영무원. 사고를 당한 이 여성은 경찰에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했던 직후를 제외하면 별다른 안전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 8일부터 한 달간 신변보호 112 시스템 등록 조치를 받은 것이 전부인 겁니다. 지난해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호 조치를 받더라도 100%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가해자의 폭언과 협박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스토커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뒤에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면 바로 알 수 있게끔 법무부나 경찰청이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보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같은 전문가들의 제언, 이제는 반응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의 일상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김상철 지역보훈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사회복지과 지역보훈팀장입니다. 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 2019년부터 활동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전남이 전국 최초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등 및 창틀 교체, 도배, 벽지 수선 등 이러한 소규모 수리를 통한 생활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해주고 있고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등 위기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약 6만 4천 가구에 97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도 매우 만족이 95.6%에 이르고 약 81%가 복지기동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95.6%가 매우 만족이면은 이용자 대부분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죠? 네,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민선 8기의 목표입니다. 먼저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것이고 예산도 22년부터 25년까지 400억 원으로 대폭 늘려서 도 전체 가구의 약 20%인 16만 6천 가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297개 읍면동 복지기동대 대원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민간 중심의 전문 기동 대원으로 현재보다 2배 정도인 5천 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복지기동대의 활약상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입니다. 네, 사업을 확대하면 도민들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도민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법과 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해결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복지기동대를 찾아주세요. 언제나 부르면 오케이 하고 달려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참조기를 양식해 산업화에 도전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참조기 해상가두리 시범 양식을 시작해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지난해부터 영광군에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예산 16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주로 서남 해안에서 잡히는 참조기는 최근 10년 동안 어획량이 56% 줄고 100g 미만이 전체 생산량의 85%를 차지해 대형 참조기 생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도해 해상 섬 지역의 산림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선박 수피아호가 취항했습니다. 전남도는 16일 오전 해남 우수영항에서 행정부지사와 산림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보호단속선 수피아호의 취항식을 열었습니다. 수피아호는 41톤 규모로 기존 7톤급 선박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나오면서 이번에 교체됐습니다. 수피아호는 앞으로 다도해 해상 360여 개 섬 지역의 산림 조사와 보호 단속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남도가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인문학교를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까지 10회에 걸쳐 각 시군 지정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소개와 우수 공동체 사례, 우리 마을 자원 찾기 등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2,600여 개 마을 공동체에 500에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양실조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민이 10,000대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115명이 영양실조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5에서 6천 명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외계층이 생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세밀한 복지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이 누수가 발생했던 급수 시설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주 부시장은 현장에서 앞으로 급수 중단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 점검하고 배수관 정비 등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광양읍에서는 노후 배수관 누수로 6시간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어지면서 3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과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